네, 아프가니스탄인 378명이 탈레반의 위협을 피해서 오늘 국내에 도착합니다. 앞서서 계속해서 들으신 그대로인데요. 삼엄한 경계를 피해서 이곳을 무사히 통과한 아프간인들이 어디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될지 등 앞으로의 방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민 인권 네트워크 의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이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일 변호사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번 이송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듣고 싶은데요. 네,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중대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위험에 빠진 분들을 한국 정부가 나서서 직접 구해온다라는 개인적인 인권적인 측면에서의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또 한국 정부의 여러 가지 위상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큰 사태가 생겼을 때 주로 교민들의 철수에 주력해왔던 것이 저희들의 나라의 여러 가지 역사였는데 예. 이제 교민 철수만이 아니라 한국에 기여하거나 한국과 함께 역할을 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을 한꺼번에 피난시킨다라는 것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 선진국과 발을 맞추어 이런 일을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라는 것은 국가적인 위상이라든지 국익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가지 의미를 네. 짚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은 이분들이 어떤 신분으로 입국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아시는 대로 특별 공로자 자격으로 입국을 하게 되는데 이제 난민 인권 네트워크 의장으로 또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해주시고 싶은 부분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네. 일단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특별 공로자, 난민 그 두 가지 신분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아무래도 지금 정부 발표가 아직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예. 법무부 장관님이 이제 곧장 브리핑을 예, 이제 곧 오늘 하실 예정돼 것으로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는데 아마 외교부 발표에서 특별 공로자라는 이제 언급을 했지만 저희가 확인하고 내용들 전체적인 어떤 구조와 시스템에서 보기에는 특별 공로자란 말을 법률적인 용어로 썼다기보다는 예. 한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이송한 것이다라는 정도의 차원을 짚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언론 일부 웹상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 같은 특별 공로자로 어떤 지위 법적 지위를 받아서 예. 나머지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령을 네. 개정한다는 얘기도 좀 지금 네.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닐까요? 네, 법령을 개정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특별한 공로가 있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 난민에 준하는 지위를 주기 위한 그렇겠죠. 거주 비자를 주기 위했던 것들이고요. 웹상에서는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이 특별 공로자를 비자를 받으면 영주권을 받는다든지 네. 귀화로 간다든지 이런 네. 식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예. 사실 그거하고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국적법에 등장하는 특별 공로자 그 등장하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이걸 보고 특별 공로자가 바로 특별 귀화가 가능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마도 신청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신청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아주 크지 않을 수도 있고 실제로 신청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서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지금 외교부에서의 발표가 그런 것에 해당하는 특별 공로자 지위를 주겠다라는 것까지는 언급한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예. 아마도 가능은 할 수도 있지만 예. 쉽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네. 혹시 평가하십니까? 특별 공로자 신분으로 입국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해주시겠나요? 그런 평가는 저는 좋은 워딩을 잘 사용한 평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예. 약간은 난민들을 직접 정부가 수용해서 데려온다, 네. 한국에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조금 오해하거나 약간 네. 낯설어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좀 더 방점을 두고 한국 정부에 기여했다라는 것을 잘 설명하기 위한 방식이었다고 생각되고요. 네. 또 이번에 법령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지만 난민에 준하는 지위들도 잘 받고 안정적으로 기여하신 만큼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도울 수 있는 기반도 앞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네. 입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도 보여지기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굳이 비교를 해본다면 난민의 지위나 어떤 신분이 부여된다면 법적으로 우리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어떤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과는 분명히 차이가 없지는 않을 텐데요. 네. 보통 난민으로 규정된다면 어떤 처우가 어떤 제공이 되는 겁니까? 네, 난민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들 예. 같은 경우는 네네. 사실 정부가 급여하는 특별한 처우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민들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적인 처우를 받는다라는 네. 정도의 어떤 차별 없는 그런 사회보험 혜택이라든가 이거 가입할 수 있는 정도의 자격이 부여되는 것들이 하나가 네. 있고요. 예. 그다음에 난민으로서 특별히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은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데려올 수 있는 가족이 같이 살 수 있는 가족결합이라든지 여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서 예.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신원을 보증해 준다든지 예. 이런 정도의 특별한 차이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주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네. 난민 자격을 근데 이제 인정받는 게 국내에선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도 알고 있고 네. 이게 제가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이 그 난민을 받는
것은 좀 사실 다른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그동안 많이 야박했던 편이었던 건 사실이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아마 통계적으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하실 텐데요. 예, 예. 그래서 1년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 중에 난민 인정을 받는 사람을 난민 인정률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네. 한국이 지금의 작년 기준으로 1년에 0.4% 정도 됩니다. 0.4요. 예, 0.4%면 감이 잘 오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OECD 국가에서 인정받는 경우가 한 30% 왔다 갔다 하고요. 그래요? 예, 오. 엄정해 보이는 미국 같은 경우도 40%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어서 네. 사실 한국은 상당히 난민 인정을 야박하게 한다라는 것으로 좀 세계적으로는 잘 알려져 있고 그래서 난민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거나 염려하시는 분들도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예. 네. 아주 엄정하고 가혹한 심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비교를 하면 사실 좀 이게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도 제가 알기로는 그 난민 관련된 그런 정책이라든지 그런 거 받아주는 게 굉장히 보수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일본과 비슷합니다. 그렇습니까? 비슷하고 그래요? 예, 일본이 한국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사이인데 사실 그거를 저희가 비교하기는 좀 국제사에서 약간 부끄러운 점이 있어서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괜히 부끄러운 지점을 좀 건드렸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아무튼 그렇다고 네. 합니다. 예, 그러면 예. 그렇게 그 0. 아까 4%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적은 비율을 뚫고 난민으로 인정이 되는 분들은 그럼 주로 어떤 분들이 난민으로 인정을 받으시는 건가요? 네, 난민으로 인정받기는 간단치는 않은데 난민 네. 협약에 인종 때문에 돌아가면 위험에 빠진다든지 정치적 의견을 때문에 위험에 빠진다든지 예. 아니면 그런 종교 때문에 위험에 빠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난민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증거나 이런 법리들상 많은 것들을 또 질문을 해야 돼서 예. 사실 난민 인정 받기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난민 인정 받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자라든가 네. 언론인이라든가 반체제 활동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군부 쿠데타에 대항해서 싸웠던 어떤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여성 중에 여성 할례를 피해서 왔다라든지 아니면 강제 결혼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왔다라든지 특정 여성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돼서도 난민 인정 받는 사례가 드물지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 특별 공로자 신분으로 이제 입국을 하게 되는 어떤 그 현실적인 배경 중에 하나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물론 난민 인정을 받는 것도 어렵지만 그 절차나 기간, 뭐 시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야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378명을 만약에 실제 정부가 난민으로 인정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나와 있는 법령이나 이런 어떤 제도상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맞습니다. 이런 것도 영향이 충분히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네, 그런 정부의 고려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예. 들어 비슷한 처지로 재정착 난민이라고 해서 예. 해외 난민 캠프에 있는 분들 정부가 직접 데려와서 예. 난민의 지위를 주는 작은 어떤 시스템이 한국에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유사한 시스템의 형태로 지금 도입이 됐는데 그거를 지금 실무상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예. 아마 가장 좋은 방책으로 특별 공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지금 좋은 대책을 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378명의 분이 이제 오늘 오후 인천공항에 들어오시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분들이 지금 특별 공로자 자격으로 입국을 하셨지만 향후에 이제 난민 인정을 받고 싶어서 신청을 하고 난민이 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좀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난민 신청은 본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예. 네. 사실 약간 이분들이 들어와서 받게 될 처우가 난민 인정자로서의 처우와 약간 차이가 있거나 예. 여러 가지 그렇다면 당연히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저는 이번 경우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당연히 전향적인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가 이분들을 데리고 온 것이 공헌이 있어서 데려오신 것도 맞지만 네. 실제로 위험에 빠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급박한 멋진 작전을 미라클이라는 작전을 수행해서 데려오신 것이기 때문에 예. 한국 정부는 이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탈레반에게 목숨을 잃거나 예.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난민 심사를 해도 크게 다른 결정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능성을 조금 높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런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요, 지금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 434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프간 정세가 안정이 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를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라는 게 난민 자격보다 좀 낮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점에서 그러면 제한이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한국에 이미 아프간 분들이 유학생이었는데 갑자기 학교가 끝났는데 돌아갈 수 없게 된다든지 사업을 했다거나 그랬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이미 탈레반의 위협을 피해서 왔지만 난민 지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나라가 없어진 것과 같은 이런 상태에 처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근데 임시 체류 비자라고 이 특별 임시 체류 조치라고 한 것은 법령에 있는 용어는
아니고요. 네. 정부에서 이번에 특별하게 어떤 기타 체류 자격을 만들어서 지위를 부여한 것인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라든지 예. 1년에 한 번씩 그 지위를 연장해야 된다라든지 네. 아니면 나중에 영주권이나 귀화를 취득할 수 없다라든지 가족을 데려올 수 없다라든지 예. 사회보험 혜택에서 거의 대부분 제외된다든지 아. 아니면 취업 허가를 하더라도 단순 노무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공장에서의 취업 말고는 취업이 사실상 불어되는 것이어서 예. 저희들의 단체들에서 보기에는 한국에서 이미 있는 아프간인들도 돌아가면 위험에 처한 것들은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잠정적인 형태로서는 10년, 20년, 30년을 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네. 이 부분의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좀 제한이 많네요. 예. 그 유엔 난민 기구에 따르면요, 아프간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난민 배출이 많은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도 아프간인들이 많이 탈출을 했을 텐데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떤가요? 네, 지금 여태까지 아프가니스탄 경우에 시리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난민들이 많이 있는 나라인데요. 네. 왜냐하면 20년 동안은 정보가 있었지만 그전에도 탈레반의 위협이 있었고 전쟁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에 있는 맥락에서는 난민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유럽이 2015년에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대거 유입되었던 것에 대한 약간 염려 때문에 조금 그런 우려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특히 그리스나 아니면 터키 같이 가장 사실 난민을 많이 수용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인근 국가에서는 우리는 조금 더 하기는 어렵다라는 형태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네. 지금 난민들을 아프간 난민 상태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공감대도 한편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서 우리가 2만 명을 재정착 난민으로 수용해서 받겠다. 예를 들어 우리 캐나다 도움 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언론인이든가 여성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특별히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우리가 직접 책임져 돕겠다라고 발표한다든지 영국도 2만 명 정도를 지금 최근 발표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근래의 다양한 나라들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목소리들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네. 저 본질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어가긴 하는데 그 특별 공로자라는 어떤 신분으로 입국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 발표할 때도 물론 이제 현실적인 뭐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앞서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장 이제 신경 썼던 것은 우리 국내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뭐 실제 난민이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 뭐 이런 것들이 실제 국민들 사이에 있다면 그런 정서를 충분히 고려했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선택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우리나라는 그런 정서 내지는 그런 이거 문화란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정서를 왜 우리 정부는 감안했었어야 될까요? 어떤 배경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난민들은 계속해서 한국에 이미 있었고 네네.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구성원이긴 하지만 예. 많은 시민분들이 난민이 한국에도 있어라고 인식을 했던 첫 번째 경험은 예. 2018년에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에 피난했었던 그 네. 경험에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경험에서의 많은 분들이 조금은 낯설어하거나 예. 처음 많이 놀랐거나 했던 경험과 여러 가지 난민들은 한국에 강경하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일부 그룹들의 예. 목소리가 서로 섞여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아마 이번 과정에서 그런 국민의 여론들을 많이 감안하거나 조심스럽게 보았던 것도 맞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지금 인터넷 상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면 지금 도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어떤 이제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한국 정부와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책임진 것이 당연하다라는 형태의 여론도 사실은 훨씬 많은 것 같기도 해서 예. 이번 기회가 오히려 난민들에 대한 인식이나 그런 것들을 더 새롭게 가져오게 되는 좋은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네. 전문가분들께서는 최근에 그 우리 고국으로 이제 돌아오신 홍범도 장군의 사례를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홍범도 장군도 난민이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던 시절에 다른 타 국가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난민의 자격으로 체류했던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어떤 이런 국민적 정서들은 난민에 대한 어떤 반감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더 이제 나아질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방금 좀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어떤 대안이 필요하겠습니까? 난민들을 문제 해결을 앞으로 해 주시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네. 해 주시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떤 대안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는 저희들이 활동가 입장에서는 어떤 난민 법제를 개선한다든가 아직 난민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해서 살아가기에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앞으로도 계속 요구가 되어야 될 거 생각하고요. 더욱더 중요한 건 시민분들의 어떤 관심이라든가 약간은 저희들은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난민을 사랑해야 된다. 이거는 예. 종교의 영역인 것이고 예. 그렇지 않더라도 바람직한 한국 사회의 모습은 난민 낯설거나 약간 어색하다 하더라도 그걸 직접 말로 발화하기에 앞서서 이게 바람직하게 우리 사회가 서로
안고 가야 될 부분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하고 받아주신 거라 생각하거든요. 많은 시민분들이 난민을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반에 전학 온 새로운 학생이 있는데 옷 매무새도 다르고 말도 좀 다르지만 예. 우리 같이 지낼 우리 친구고 학생이다. 같이 밥 먹고 놀고 게임방 가고 놀다 보면 서로 친해지는 것은 너무 쉬운데 그런 경험이 너무 없었으니 예. 이제 좀 가져가 보자라는 생각으로 여유롭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네. 쉽게 또 표현을 해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 얘기 해봤는데요. 아프가니스탄인 378명이 오늘 국내로 들어옵니다. 이일 변호사와 난민 인권 네트워크 의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일 변호사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